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분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짜증이 많아지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란쌤은 화를 잘 표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사무실에서 가끔 제가 중얼거리시는 거 보시잖아요. 잔짜증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화를 이렇게 잘 참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크게 표출하지도 않아서 그냥 잔잔하게 중얼중얼 혼자 이렇게 잔짜증을 표현을 하다가 정말 좀 중요한 하다, 이거는 내 감정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말로 정리를 해서 뭐 상대방이든 상황이든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잘 화를 이제 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않는 편이긴 한데, 또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어른이다 보니까는 또 화를 약간 꾹꾹 눌러 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차를 운전하면은 그렇게 화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제가 좀 용인 범위가 넓은데 화에 대한 이런 용인 범위가 넓은데 이 차만 운전하면은 이 용인 범위가 진짜 확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터프한 유리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나 상황들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통되는 거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고 이를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꾹꾹 억누른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표출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이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뭐 억울하거나 뭐 무시당하는 일을 생겼을 때,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커지는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분노의 발생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자극 상황이 발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해석을 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는 잘 해왔는데 일부러 나를 창피 주려고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해석을 하게 되면 감정이 발생을 하죠. 이제 무시당했다는 생각들 또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는 생각들 때문에 분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4번째 단계로 신체의 반응이 나타나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근육도 긴장되고 뭔가 뭐 열이 끓는 듯한 그런 느낌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표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행동에서는 소리를 치거나 뭔가 맞대응을 해서 싸움이 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꾹꾹 눌러 참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입을 꼭 닫고 뭔가 토라진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소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툭툭 말로 불만스러운 듯한 말투에서 느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겠죠. 이렇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자극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어도 이 사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친구랑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게 와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얘는 맨날 늦어. 나를 무시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친구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말로써 이렇게 툭툭툭 쏴붙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30분이나 늦는 것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사고가 났나? 집에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친구가 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랑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 이 감정을 표출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이어서 분노 표출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에는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유형의 첫 번째는 감정을 신체 반응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앞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예의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꾹꾹 누르다가 몸이 지쳐버리는 상태. 흔히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고 말하는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를 쌓고 쌓다가 말로는 도저히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화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막 두통이 온다든지 뒷골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살이 걸리는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네. 두 번째는 화를 참다가 한 번에 폭발시키는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에 만약에 총량이 100이라고 했었을 때 2, 30 정도의 큰 화들을 여러 번 참아오다가 99까지 찼을 때 정말 사소한 일 하나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살펴보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보다는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화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당시에는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나 정말 괜찮아 라면서 넘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쌓여서 터지기가 더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참아오다가 진짜 사소한 계기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냐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화를 내므로써 관계에 있어서도 또 틀어지는 계기를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또 상대방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화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에요. 네, 이런 유형의 특징들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뭐 사소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막 바로 언성을 이제 높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한 번 멈추기가 어렵고 순간적으로 행동을 바로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말이랑 심하면은 또 신체적인 폭력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정 조절하는 기술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과거의 학습 경험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때를 써야지만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런 방식이 자꾸 학습이 되면서 표현이 더 격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자주 또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중독이라고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화 이론이라는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어떤 보상이 따르게 되면은 그 행동이 강화돼서 반복되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이 바로 내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긴장감이 해소되고 또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화를 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또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이 쾌감이랑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노 표출했을 때 이 쾌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도파민을 갈망하게 되고 또 분노를 통해서 이 쾌감에 대해서 중독과 같은 양상을 또 보이게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죠. 또 이런 폭력성도 중독의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화를 조금 잘 정리해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감정 앞에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이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한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났을까? 아니면 나 지금 불편한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상황을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화 뒤에 숨은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이제 2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꼈을 때 사실 그 분노 이면에는 다른 감정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약속한 아까 상황을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약속한 친구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늦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나 무시해가지고 그러는 건가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늦는데 무슨 사고가 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다가 딱 만났으면은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분노를 느끼기 전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첫 감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첫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만 저희가 오늘 다뤘던 감정어휘라는 책에서도 소개를 해주신 게 하나의 감정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감정이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화났어 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과 수치심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화났어. 나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또 뭐 슬픔이라던가 억울함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감정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저희 오늘 소개드렸던 감정어휘라는 책을 보시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더 다양화해 보시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도 붙이시고 좀 너무 뭉뚱그려서 화라는 하나의 감정 하나로 표현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책을 활용해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인식한 후에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노는 참거나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I 메시지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문장의 앞에 너가 아니라 나는 이라는 문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분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상태를 알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를 들어본다면 친구가 늦었을 때 너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가 자주 늦으니까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서운해 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네.
이 방법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잘 이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감정이 잘 해소되지 않고 감정의 극에 달했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잠시 피하시고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면은 이 현재 상황과 내 감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이 감정을 한번 천천히 전달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누어 보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상황에 막상 닥치면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감정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메시지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막상 저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또 오늘 다루면서 나도 다시 한번 참된 어른,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주제였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잘 다루는 방법은 또 너무너무 어렵고 천천히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꾸준히 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도 또 해보고 네, 오늘 가르쳐주신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들도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